깊은 밤, 도시는 소음을 삼키고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골목길 구석에 자리한 편의점은 형광등 불빛 아래 유일하게 깨어있는 공간이었죠.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최정만 노인은 편의점 옆 쓰레기통 근처에서 묵묵히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손길은 꼼꼼했어요. 낡은 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하나 박스를 접어 리어카에 싸는 모습은 어떤 경건함마저 느껴졌죠. 그의 옷은 낡았지만 깔끔했고 등은 약간 굽었으나 그 움직임에는 이상한 균형과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왔어요. 알바생 한수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진은 22살 대학생 알바생으로 화장이 짙고 귀걸이가 반짝였죠. 쓰레기통에 봉투를 던지려다 최정만을 발견한 수진의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손님들이 냄새난다고 하잖아요. 좀 치워주세요. 최정만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금방이라니요. 지금 당장이요. 더럽다니까요. 여기서 치워주세요. 수진은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최정만의 눈에 잠시 섬광 같은 것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어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리어카를 돌려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뒤로 수진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죠. 아, 진짜. 요즘 노인들은 왜 이렇게 끈질겨? 딴 데 가서 하면 될 것을. 최정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어딘가 당당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그의 몸에 각인된 듯 했죠. 편의점으로 돌아온 수지는 카운터 뒤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어요. 간간히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갈수록 손님의 발길은 뜸해졌죠. 아, 진짜 지루하다. 수지는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이 잠시 창밖으로 향했을 때 멀리서 최정만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다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 노인네, 왜 자꾸 이 근처만 맴도는 거야? 뭔가 수상한데. 그녀는 창밖으로 내다보며 노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동료 알바생이 들어왔어요. 교대할게. 괜찮아? 동료가 물었죠. 응, 얼른 와줘서 고마워. 수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기 폐지 줍는 노인네가 있는데 좀 불편해. 손님들도 싫어하더라고. 동료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얼마 전에도 있었어. 근데 그냥 불쌍한 노인 아냐? 글쎄, 나는 왠지 찝찝해. 수지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밤마다 이 근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상하단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밤 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편의점 안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비추는 가운데 수지는 CCTV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정만 노인이 편의점 맞은편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시간은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저 노인 진짜 수상해. 수지는 동료 알바생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오늘 3번째야. 자꾸 우리 가게 주변만 맴돌아. 동료 알바생 지연은 과자 진열대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잖아.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밤마다 저 노인 돌아다니는 거 찝찝하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라도 범죄 저지르려고 어슬렁대는 거 아닐까?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너무 범죄 뉴스만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생계 유지하려고 고생하시는 분일 텐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저렇게 늦은 시간까지 폐지를 주어. 그리고 저 노인 걸음걸이 봐. 허리 굽은 노인치고는 너무 똑바로 걷잖아. 밖에서는 최정만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는 모습은 힘이 넘쳤습니다. 비록 낡은 작업복과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어딘가 당당했죠. 갑자기 리어카 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흔들렸습니다. 최정만은 순식간에 균형을 잡았어요. 그 반응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민첩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반사신경 같았죠. 오늘도 무탈하길. 최정만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은 잠시 편의점을 향했고 수진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시선을 돌리고 계속 걸어갔어요. 편의점 안으로 돌아온 수진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저 노인, 우리가 보는 걸 알고 있어. 방금 이쪽 보더라. 지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너도 쳐다봤잖아. 당연히 눈이 마주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 감정은 더욱 짙어졌죠. 거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간간이 취객들의 웃음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수지는 계산대 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정만은 근처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어떤 행동도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이제 집에 가야겠군. 최정만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편의점 방향을 향해 있었어요. 무언가 그의 직감이 오늘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편의점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최정만의 눈이 빛났습니다. 7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의 감각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역시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리어카를 안전한 곳에 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편의점 안에서는 수진이 하품을 하며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제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갑자기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 그녀의 인사는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검은 복장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계산대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밖에서는 최정만이 천천히 편의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어요. 수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선 강도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눈빛에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돈통 열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그의 손에 든 칼이 수진의 방향을 가리키며 위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 아래의 비상 버튼을 찾기 위해 더듬거릴 뿐이었죠. 빨리. 강도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 초조함이 비쳤어요. 안 그러면 다치는 건 너야. 네. 수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레지스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서두르지 마세요. 다 드릴게요. 수지는 제발 누가 자신을 구해주길 바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강도는 초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소리 지르면 손모가지 날아가. 알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뿐만 아니라 불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계산대를 열었어요. 안에는 몇만 원의 지폐와 동전들이 있었죠. 강도는 실망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야? 더 있을 거 아냐? 그는 칼을 더 가까이 들이대며 협박했어요. 진짜 이게 다예요. 저희는 2시간마다 돈을 금고에 넣어요. 지금은 이게 전부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강도는 욕설을 내뱉으며 돈통을 뒤적였습니다. 금고는 어디 있어? 열어. 수지는 울음을 참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열쇠가 없어요. 매니저만 있어요. 강도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서며 칼을 수진의 목 가까이에 들이대었어요. 장난치지 마. 지금 당장 금고 열어. 수진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 시간에 손님이 올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그녀의 시선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최정만 노인이 천천히 편의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과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일었죠. 저 노인까지 다치면 어떡하지? 강도는 수진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뭐야? 누가 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수진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정만 노인이 위험에 처하길 원치 않았어요. 비록 그를 무시했지만 노인이 다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았죠. 강도는 다시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금고 열어. 지금 당장. 그의 손에 든 칼이 위협적으로 빛났어요. 수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천천히 금고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제발, 저 해치지 마세요. 그때 편의점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딸깍 소리였습니다. 강도와 수진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어요. 최정만 노인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걸음걸이는 침착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심부름을 하러 온 것처럼 말이죠. 뭐야, 이 노인네가? 강도는 갑작스러운 방문자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꺼져.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최정만은 천천히 강도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내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최정만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단단하고 힘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명령을 내려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강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노인네가 왜 껴들어? 죽고 싶어? 최정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도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수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켰어요. 왜 저 노인이 여기 들어온 거지? 다 죽게 생겼는데. 강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처음의 당혹감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는 최정만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너 때문에 이 여자랑 같이 죽고 싶어? 최정만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강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처럼 말이죠. 그는 천천히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 칼을 내려놓고 물러서십시오. 최정만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훈련이 배어 있었어요. 강도는 최정만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개자식이. 그는 소리치며 최정만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칼을 든 오른손이 정만의 가슴을 향해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펼쳐졌습니다. 최정만의 몸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반응했어요. 그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강도의 칼을 든 팔목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강도의 비명이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정만은 순식간에 강도의 팔을 비틀어 꺾었어요. 날카로운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동시에 최정만의 발이 강도의 발목을 걸었고 강도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불과 2초도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최정만은 이미 강도의 위에 올라타 그의 양팔을 등 뒤로 꺾어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그의 무릎은 강도의 등을 단단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완벽한 제압 자세였죠. 뭐야, 이 영감은. 강도는 고통에 신음하며 저항했지만 최정만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의 힘은 75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수지는 벌어진 광경에 얼이 빠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쫓아냈던 노인이 순식간에 강도를 제압한 것을 목격한 것이죠. 신고하세요. 최정만은 수진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수진은 멍한 상태에서 깨어나 허둥지둥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저기요?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어요. 지금 한 분이 제압해 주셨는데. 네, 주소는. 최정만은 여전히 강도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그의 진짜 모습이 잠시 드러난 순간이었죠. 가만히 있지 못해? 더 아프게 할래? 최정만은 조용히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단호했어요. 강도는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며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그의 눈에 번졌어요. 뭐야? 당신 대체 누구야? 최정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도를 단단히 제압한 채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수지는 전화를 끊고 최정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감사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최정만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입니다.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손은 안 다쳤나? 최정만은 수진의 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했던 젊은이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수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이 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네, 괜찮아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최정만은 여전히 강도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전문적이었고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았죠.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최정만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현장 보존하세요. 증거물은 저기 칼입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최정만이 단순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편의점 유리창을 통해 번쩍이며 비쳐들어왔어요. 최정만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강도를 제압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고 자세는 완벽했죠. 나죠. 이 늙은이. 강도는 괴로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최정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경찰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손을 비틀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포, 안도감, 그리고 최정만에 대한 호기심이 그것이었죠. 방금 전까지 쓰레기 취급했던 노인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섰어요. 2명의 경찰관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달려왔습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순경 김재욱이었어요.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재욱이 소리쳤지만 곧 상황이 이미 통제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그의 눈에 바닥에 쓰러진 강도와 그 위에 올라타 제압하고 있는 최정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최정만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마치 현장을 지휘하는 선임자처럼 들렸습니다. 김재욱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왔어요. 그는 동료 경찰과 함께 빠르게 다가와 강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제 맞겠습니다. 최정만은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의 몸에서는 방금 벌어진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고 한 걸음 물러섰죠. 김재욱은 강도를 인계받은 뒤 최정만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혹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최정만은 담담하게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재욱이 그것을 확인하는 동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경찰관님.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믿기지 않겠지만 순식간에 그 사람을 제압하셨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김재욱은 신분증을 보다가 문득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최정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최정만, 님? 그의 목소리에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정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김재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신가요? 수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청와대요? 최정만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지금은 그냥 고물상입니다. 김재욱은 눈을 깜빡이며 최정만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존경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장 보존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정만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범인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이에요. 칼자루에 지문이 묻어 있을 겁니다.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김재욱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뒤 다시 최정만을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혹시 전직 경찰이셨습니까? 최정만은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최정만과 김재욱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대체 무슨 상황에 휘말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노인이 특별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진술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욱이 최정만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모시겠습니다. 최정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김재욱은 수진에게도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필요합니다. 함께 가주시겠어요?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게는 어떻게 하죠? 다른 동료가 와서 임시로 지킬 겁니다. 걱정 마세요. 김재욱이 안심시켰습니다. 모두가 경찰차를 향해 움직이는 동안 최정만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당당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김재욱은 자꾸만 최정만을 힐끗거리며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서는 새벽 시간임에도 분주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최정만은 조용히 진술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죠.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았습니다. 김재욱은 진술을 마친 최정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최정만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별일 아닙니다. 김재욱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예전이라면. 그때 경찰서 내부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몇몇 경찰 간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저분이 누구야? 옆에 있던 젊은 경찰이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경찰청 수사과장이시잖아. 왜 이 시간에? 선배 경찰은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중년 남성의 시선이 진술실을 향했습니다. 그는 목격한 즉시 최정만을 향해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맞으신가요?
중년 남성이 진술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최정만 교관님이 맞으십니까? 최정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잠시 회상의 빛이 스쳤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민국 씨. 중년 남성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교관님, 정말 맞으셨군요. 청와대 경호실 근무 시절, 저 윤민국입니다. 교관님 제자였습니다. 주변의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민국 수사과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엄격하고 위험 있던 과장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죠. 아직 기억하시는군요. 윤민국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제보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교관님께서 폐지를 줍고 계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최정만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은퇴 후 적적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더군요. 한편 진술을 마친 수지는 대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최정만에 대한 경찰들의 태도가 이상했고 왠지 모를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김재욱에게 물었어요. 저기, 그 할아버지가 누구시길래 다들 그렇게 예우하는 거예요? 김재욱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그분이 바로 최정만 교관님이십니다. 청와대 경호실 특수무술 교관이셨고 역대 3명의 대통령을 직접 경호하셨던 분이에요.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청와대요? 네, 그분은 전설적인 인물이십니다.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접 구해내신 적도 있으시죠. 은퇴 후에는 행적이 묘연하셨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그런 인물을 쓰레기 취급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실에서는 윤민국이 정중하게 최정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교관님, 오늘 일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도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지역 조폭 출신인 것 같습니다. 위험하셨을 텐데. 최정만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 정도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니 젊은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요. 윤민국의 눈에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여전하십니다, 교관님. 은퇴하신 후 연락도 없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다니. 진술실 밖에서는 경찰관들이 모여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최정만 전 경호교관이라는 제보가 확인됐어. 믿기 어렵네. 왜 폐지를 줍고 다니신 거지? 들리는 바로는 봉급 전부를 고아원에 기부하셨다더라. 김재욱이 경례를 하며 진술실로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피의자 조사가 끝났습니다. 윤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는? 이전에도 3차례 비슷한 강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재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최정만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혹시 최정만 경호교관님 맞으십니까? 아버지께서 교관님 밑에서 훈련받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최정만은 김재욱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름이 뭔가? 김동현입니다. 김재욱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최정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동현이. 그래, 기억나는군. 뛰어난 요원이었지. 자네가 그 아들이었군. 진술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기,
수지는 어색하게 입을 열었어요. 진술 끝났는데 이제 가도 될까요? 윤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처는 남겨주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정만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죠. 수진이 머뭇거리며 최정만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구해주셔서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최정만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이가 알 수 없었겠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최정만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최정만은 손을 내밀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니까요. 나이 들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경찰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최정만의 정체가 밝혀지자 경찰관들은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가져왔고 다른 사람은 간식을 챙겨주었죠. 뉴스에 보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윤민국이 말했어요. 폐지 줍는 75살 노인이 강도를 제압했다. 이미 기자들이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최정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이 한 일로 해주세요.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날 아침 뉴스는 이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75세 고물상 노인, 편의점 강도 맨손 제압. 알고 보니 전직 대통령 경호관이라는 제목으로 속보가 나갔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뉴스 알림을 받았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정만의 과거 이력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었어요. 청와대 경호실 특수무술 교관, 대통령 직속 경호요원, 국가안보위기 때 대통령을 구한 영웅, 그리고 은퇴 후 전 재산을 기부하고 홀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살아온 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외모와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편의점 본사에서는 최정만에게 감사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역 뉴스에서는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그날 밤 다시 편의점 근무를 나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최정만을 다시 만나 제대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여러 손님들이 어젯밤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정말 75살 노인이 강도를 제압했다고요? 그 할아버지가 대통령 경호원이었다면서요?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시다니. 수지는 묵묵히 질문에 대답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콧대 높은 무례한 알바생이 아닌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수지는 자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최정만이 다시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윤민국 수사과장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정만 선생님 보셨나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안 보였어요. 찾으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윤민국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찾아뵙고 싶어서요. 집 주소를 알아봤더니 폐가더군요. 아무래도 오늘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도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정만 노인의 영웅적 행동은 일주일 남짓 뉴스의 화제였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졌어요. 그러나 수진에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수진은 매일 밤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혹시라도 최정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사건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바닥을 꼼꼼히 닦고 있었어요. 그녀의 태도는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콧대 높은 알바생이 아닌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으로 변해 있었죠. 그녀는 손님들에게 미소로 대하고 노인들에게는 특히 공손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수지는 방금 들어온 노인 손님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뜸해지는 시간이었죠. 수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편의점 유리창 너머 어두운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실루엣이 천천히 거리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최정만 할아버지? 그녀는 잠시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낡은 모자를 쓰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최정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최정만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수지는 재빨리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고 반가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최정만은 잠시 멈춰서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빛이 어렸어요. 아, 자네였군.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바나나 우유 서비스로 드릴게요. 수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최정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고 자세는 반듯했어요.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습관처럼 말이죠. 여기 앉으세요. 수지는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쉬다 가세요. 최정만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맙네. 수지는 서둘러 바나나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여전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요. 최정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경찰서에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들었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경호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폐지를 줍냐고? 최정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너무 많았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좋고 나름대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시작했지. 수지는 감동에 젖은 눈으로 최정만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를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최정만은 바나나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게. 자네도 언젠가 나이 들게 될 걸세. 그때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말씀 잊지 않을게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경찰들이 할아버지 찾으러 왔었는데 최정만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잠시 다른 곳으로 갔었네. 하지만 이곳이 편해서 돌아왔지. 앞으로도 계속 이 근처에서 지내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생각이네.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 수진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최정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그래도 오늘은 그냥 물이나 한 병 부탁하네. 바나나 우유는 조금 달아서 말이야.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이건 제가 사드릴게요. 고맙네. 최정만은 물병을 받아들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네. 또 들러주세요, 할아버지. 수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해요. 최정만은 미소를 지으며 편의점을 나섰어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고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유리창 너머로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 최정만은 가끔 편의점에 들러 수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매번 그를 진심으로 환대했어요. 그녀에게 최정만은 단순한 손님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에게 무술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날처럼 자기 방어할 수 있게요. 최정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술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가장 강한 무기야. 수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정만에게서 배운 교훈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기로 다짐했어요. 외모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품기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